Now recording. 안녕하세요. Hey, hey, hey. Hey, he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y.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헤헤. 파워캐스트입니다. 다시 돌아온 파바바 캐스트. 네. 다들 오늘 저희 오랜만에 텐션이 좋네요. 오랜만에 그거 무슨 해볼까요? 의미죠? 뭐뭐 하는 바질입니다. 매주 아, 하는 거 좋아요, 좋아요. 사실 아니었나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안 했던 것 건너뛰었을걸요? 같은데요? 네. 아. 네네네. 그래요. 민코 씨 먼저 해 주시겠어요? 자, 네. 저는 오늘 집 근처 카페에서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녹음하고 있는 민코고요. 참고로 TMI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거의 마십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잘 마시지 않고요. 더운 여름날 한낮에도 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고집하는 오. 민코. 네. 우리 근데 또 궁, 청취자분들 TMI다. 중에서도 네. 있으시지 않을까. 따뜻한 아메리카노 파.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늦은 시간에도 그냥 카페인을 드세요? 아니면은 뭐 디카페인 네. 드시나요? 아니요. 그냥 생 카페인 먹고 있는데 제가 저녁에도 어. 커피를 잘 마시는 편이에요. 뭐 잠도 잘 자고. 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자면 민코 씨가 지금 집에서 녹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카페에 있고 카페 음악 소리가 아니면 대화 소리가 간간히 들릴 수 있지만 이제 너른 양해 맞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른 양해 너른 부탁드리고 양에. 네. 죄송합니다. 네. 네네. 네 그치만 꽤 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그전보다 목소리 자체는 훨씬 또렷하게 들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진짜 모순적이게도. 네. 노련함이랄까 이런 게. 네. 씨.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저는 리스님. 주말에 미친 듯한 일정을 마치고 지금 일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는데 피곤해서 약간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약간 팩트 폭행하고 싶어 하는 리스입니다. 아니 리스님이 또 저희도 네, 함께 했던 지치면은 일정이 좀 있잖아요, 주말에. 그쵸, 네. 그쵸. 제가 거의 한 6 개월 동안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한 밴드 이제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한 10 곡 정도를 연주를 해서 그 공연에 이제 바질 씨와 민코 씨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네, 너무 즐거웠어요. 이 네, 홍대 지하에 베이스. 어떠셨는지 있는 한 마디씩만 해 주세요. 어땠는지. 너무 즐거운 구경이었다. 어. 네네. 민코님 한마디 하세요. 즐거운 구경이라. 저는 그 홍대 그 공연장이 이런 느낌이구나. 되게 잘 돼 처음 가 있더라고요. 봤구나. 처음 가 네. 그런 봤구나. 느낌으로 이렇게 처음 가 봤는데 저도 되게 재밌고 그 보컬 분들이 노래를 엄청 잘 부르시더라고요. 남자 보컬 님도 잘 부르시고 여자 보컬 그러니까 님도 오. 잘 보컬 부르시고. 아니겠어요. 그니깐요. 그래서 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피곤하면 그 MB 네. 네 말씀하세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리스님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아 무대에서의 그 행복함과 이게 너무 나 보기가 이렇게 좋았답니다.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 바질 님이 이렇게 반응할 줄 근데 알았다. 어제 뒤풀이를 갔는데 그냥 처음 보는 분들도 막 비슷하게 막 너무 잘 봤고 "행복해 보여서 너무 즐겁게 봤다. 나도 행복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예. '되게 저 사람 즐기는구나. 찐 행복이구나 맞아요, 저게.' 약간 맞아요. 이런 즐기고 있다. 네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네. 말고도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 일정이 한 5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 소화하고 마지막 6번째 일정으로 녹음을 하니까 좀 많이 지쳤어요. 좀 쉬고 싶은데 얼른 제가 쉬어야 됩니다. 지치면 그 MBTI 기준으로 막 뭐 사실만을 얘기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쪼끔 그 사실 중심형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질서정연하게 말을 하면서 팩트 폭행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음.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거는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그냥 성격이 그냥 고약한 거 아닌가요? 네. 저 성격 고약해요. 팩트 폭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웃겨. 민코 네, 씨가 제일 좋습니다. 고약한 것 같아요, 바질 씨. 지금 더 고약하기 전에 제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는 오늘 낮잠을 오랜만에 너무 잘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 행복하고요. 진짜 네네. 부럽다. 그래서
네, 낮잠 너무 행복하고 이거 끝나고도 빨리 자고 싶어요. 부럽다. 나 못 네, 자. 그럼 한번 저희 이번 에피소드 시작을 해볼까요? 가볼까요? 네, 갑시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저희가 아빠 없이 임신하기, 엄마 없이 아이 낳기라고 가제를 한번 지어봤어요. 와우, 아빠 없이 상상해 보세요. 아빠가 없는데 상상을 임신을 해보세요. 한, 네. 그 막 되게 단군 이제 막 건국 신화 이런 거 아니고 아빠 없이 임신하기, 아니면 뭐 기독교적인 뭐 그런 거 아니고 아빠 없이 임신하기, 아니면 마리아, 마리아. 엄마 없이 아이 낳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 상당히 그 문장을 처음에 딱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소리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8월 말에 어떤 레즈비언 부부의 임신 소식이 뉴스에 떴어요. 그래서 네. 최초로 이제 딸을 출산한 동성 부부의 이야기가 인터뷰가 됐는데요. 저희가 요거를 보고 좀 이런저런 얘기했었죠, 그때?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오프라인 회동을 했었거든요. 스타트업 레이블 이제 회동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을 막 이제 그 설빙을 먹으면서 빙수를 먹으면서 했는데, 약간 옆자리 맞아요, 사람의 맞아요. 귀가 쫑긋쫑긋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괜히, 큰 예. 소리로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 뉴스를 못 배경? 접하신 네.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국내에 레즈비언 커플이 뭐, 정자 기증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동성 부부가 인정이 합법이 안 되기 아니죠. 때문에 예. 합법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부부로 인정을 받지는 않고, 그러고 이제 애초에 정자 기증을 받는 것도 동성 부부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책상으로 막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벨기에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가지고 출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얘기를 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했었고요. 그때 사실 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고 여러분들한테 던졌어요, 질문을. 어떤 중요한 네.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 질문을 받으신 리스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너무 약간 충격적인 질문이라서 그냥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였는데, 바질 씨가 이랬어요. 나중에 내가 아기 낳고 싶어지면 왜 그런지 결혼 안 하고 뭐 아기를 낳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의 정자를 기증해 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약간 충격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시방 무슨 소리야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제가 이거를 질문했던 이유가 여러분들도 이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레즈비언 부부의 임신 소식 기사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자 기증을 받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데, 이게 이제 그런 정자은행에서 받는 거는 어떠한 조건이 가능해야지만 이제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으로 지인들의 어떤 선의에 기대어서 정자를 기증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게 있어? 참으로, 너무 예, 크리피해. 근데 그게 참으로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크리피하다고 어렵지.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겠죠? 네,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벨기에에서 정자 기증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이 두 정자 보유자에게 정자 질문을 생산 가능자. 했죠. 생산 가능자에게 질문을 했죠. 민코 씨라면 꼭 바질 씨에게 말고 너무 끔찍해 말하면서 그냥 정자 기증 같은 걸 아니, 할 아니.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왜 끔찍한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사실 너는 이해를 못 끔찍하다는 생각이 별로 하는구나. 없이, 저는 별로 끔찍하다는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결혼을 하지 미쳤어. 않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제가 남성과 결혼을 하면 그냥 그의 정자로 임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만, 진짜 이제 대화가 모종의 왜 이유로, 네, 너무 모종의 이유로 결혼을 하더라도 정자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그쵸. 정자가 있더라도 그 정자로 임신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맞아요. 있는데, 아니면 제가 아예 그쵸, 결혼을 그쵸.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되게 경우에 그 건조하게 이제 얘기하자면 진짜 19금 같다, 야. 예, 최대한 건조하게 얘기하려고 엄청 노력 중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리스님하고 민코님은 제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어떤 그 특질들을 제가 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특질들이 아주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친구를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왜 그래서 싫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밑밥 다 깔았으니까 네네. 대답할 그러니까 타임을 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싫은 게 아니라 저는 좀 우호적인 입장인데, 우호적인 입장을 먼저 밝히자면, 그래서 이런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괜찮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리스님하고 가벼웠어. 너무 가벼웠어. 민코님이 네, 아주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그 일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게 뭐지? 그런 임신을 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을 한다는 게 약간 시험관 같은 느낌으로 시술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따로 막 되게 육체적인 결합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저는 좀 그런 거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한테 친구한테 이제 '내 정자를 왜 줘야 되지?' 약간 이런 것도 이상하고 그 개념도 되게 이상하고 내 아이 나의 이제 생물학적 자식을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내가 결혼하거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키우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어. 어떤 느낌인지 좀 이제 아시겠어요? 민코님은 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또 그 정자 기증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면서요. 그 완전 익명 기증이 있고 이제 방금 바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사람에게 정자를 기증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지정 기증이 있고 무지정 지정기생 너무 기증이 웃겨.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근데 저는 예, 맞아요. 오히려 제 정자가 뭔가 이렇게 이미 어떤 분께 기증되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한테 기증될 수 있다라는 거는 나도. 오히려 좀 그런 게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이 제 정자를 이렇게 원했을 거잖아요. 제 어떤 유전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이 정도 정자라면 괜찮지. 이 정도 정자라면 뭐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꼭 바질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좀 무서움을 느끼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제가 어떤 아까 그렇게 유전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당신은 유전자가 검증된 유전자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기뻐하렴 그러니까 마음껏. 아니 그 너무 좀 이제 우생하게 어떤 그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게 그러면은 되게 똑똑하고 약간 잘생기고 키 크고 뭔가 원하는 어떤 그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으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그냥 그 생각이 너무 좀 약간 크리피하달까 좀 무섭달까? 그래서 그런 좀 아니, 약간 의미에서 근데 이제 말씀하세요, 바질 씨.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은 익명의 사람에게 정자를 기증하고 정자 기증을 받는 그런 데에서 더 많이 성행하지 않나? 그러니까 많이 성행할 수 있는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히려 만약에 제가 오히려 정말 더 베스트 정자를 얻겠어라고 하면은 사실 막 진짜 전 대화 세계를 너무 어질어질하다. 돌아다니며 약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자 정자 찾기에 콜렉터? 할 수 있는데, 정자 진짜 수집.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진짜 사실 어질어질하다. 그냥 주변에서 괜찮은 사람, 내가 뭔가 믿을 수 있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냥 일반적인 데이팅이나 일반적인 어떤 연애하고 결혼하고 상대를 고르고 이런 거랑 오히려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하면서 내가 뭔가 이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질들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설마 뭔가 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난 사실 그냥 어떤 제 생산을 위한 정자를 뜻한 아, 건데, 어, 사실 이제 민코 씨가 너무 약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하는 거 아닐까? 난 그런 오해는 좀 아. 피하고 싶은 걸 약간 이런 생각을 그거는 했답니다. 그건 네. 아니었다. 약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 정자 아, 정도면 근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그러면은 네네. 그 익명의 어떤 정자를 기증 받을 때 그런 게 다 표시가 되려나요? 어떤 뭐 되지 않을까요? 인종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저는 그런 것들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근데 그게 입양할 네. 때도 되게 막 국가, 인종 이런 거 막 따져서 입양한다고 하잖아요. 막 국제 입양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 이제 정자에 라벨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무슨 근데 국적이고.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아까 그 민코 씨가 말한 어떤 우생학적인 견해 뭐 이런 거를 좀 우려를 해가지고 그 알 수 있는 정보가 꽤나 한정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그걸 막 따져가지고 막 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럼 유전병이라든지 어떤 건강 이런 음.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키가 크느니 뭐 똑똑하니 막 뭐 IQ가 몇이니 막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군요. 그래서 네, 얘기가 그러면 나왔던 게 어쨌든 네. 더 저희가 얘기했던 거를 조금 연장을 해 보자면 되게 그 뮤직비디오나 약간 삼류 이제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내 자식이 이제 옆 동네에 있을 수 있어?"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 상상을 해 보세요. 제가 정자 기증을 했는데 그 정자 기증한 게 국내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야. 근데 예예. 아.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심지어 그게 내 옆 동네야. 막 성동구에 이제 자 이 내 성동구 너무 가깝다. 자식 유치원생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어. 갑자기 어. 없었던 다들 부성애가 애틋함과 갑자기 그리움, 부성애가 음음. 생기면서 막 진짜 유치원들 SF 동네에 가서 단편 이제 소설 시나리오 같은데요, 진짜. 예. 막 예. 되게 90 년대 2000 찾아다녀. 년대 발라드 이제 노래, 애절한 발라드 노래에 노래 맞춰서 이제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뭐 창밖에서 이제 아련하게 쳐다보는 사람처럼 어. 있고 아련하게 내 애 어딨나. 나랑 닮은 아이 어딨나. 여기 이 유치원이 아닌가. 그리고 막 음. 퇴근길에 애기들 이제 하교하는 거 보면서 '내 자식도 저기 막연하게 어딘가 생각하고 섞여 있을 저기 어딘가 텐데.' 막 있을 이런 텐데. 그쵸. 생각하고 그 자체가 음.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냥이라도 알게 될 정자 수도 기증을 못할 있겠네 것 같아. 진짜로. 예. 그 진짜 기증된 정자로 수정된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되게 남봉꾼이 뭐 많이 씨 뿌리고 다니다가 내 자식이 사실 쟤였다는 걸 알게 되는 일일 연속극 같은 얘기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어디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동구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어디면 외국이었으면 괜찮아요? 좋겠어요. 외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북한 어때요? 북한. 북한 내 알 바 아니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럼 막 그러니까 그 외국도 막 그 거리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 잘 접근하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는 어때요? 제주도 약간 말이 좀 잘 통하잖아요. 그런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통해야 반대로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바질 씨한테 묻고 싶거든요. 바질 씨는 되게 이런 막 정자 기증 막 이런 거에 대한 호의적인 것 같아서 만약에 난자 기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되게 뭐 불임인 여성한테 본인의 이제 난자를 줄 수 있는지. 아 불임인 여성에게 예. 근데 그게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가 있냐 없냐가 의외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 애가 없어요.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제 난자로 태어난 제 애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그냥 누군가가 제 난자를 가져가서 애를 낳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저도 제 애가 있고 뭐 그러면은 그냥 그 둘이 좀 친구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 정도?
그러니까 네. 의붓 그 남매 내지는 형제 내지는 자매인 그쵸. 약간 건데 그런 네. 그런 근데 그러니까 근데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의 어떤 소유욕이 들어 가지고 만약에 제가 제 애가 없는데 제 난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 그러면은 괜히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 소유욕을 느낄 것 같거든요. 뭔가 약간 '저 애가 내 애였어야 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옛날 일일 근데 연속극에 나올 법한 얘기네요.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이미 제 애가 있고 제 가정이 있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사실 뭐 제 난자로 태어난 다른 아이가 있더라도 더 우선되는 무언가가 저한테 있는 거니까 그다지 뭐 음.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그게 재밌네요. 이제 어떤 난임을 겪고 있는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그런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되게 이렇게 저희가 뭐 얘기하면서 난자, 정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난자나 정자를 얼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요. 그 "난자를 얼린다."라는 말이 저는 한 작년쯤에 처음 들은 말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뭐 "어떤 연예인이 난자를 얼렸다." 막 이런 기사도 좀 맞아요, 나온 것 맞아요. 같고 그런 게 점점 뉴스나 이런 보편화되는 중? 데 많이 나오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보면 약간 좀 '이것도 유행 같은 건가?'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근데 그게 동시에 예. 근데 이제 그 난자를 얼리는 이유 자체가 이제 그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어떤 배란이 쪼금 더 일찍 끝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좀 약간 후기 난자들은 쪼금 뭐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 어떤 그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음. 젊을 그 때 난자 나온 배란된 난자를 젊을 때 나온 얼려서 배란된 난자가 네네.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뭔가 "난자를 얼린다." 뭐 아니면은 그런 "시험관 아이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걸 보면은 요즘 되게 불임이나 난임도 엄청 많은 것 같고 그러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를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막 모두가 할 수 있는 당연히 그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닌 진짜 것 같아요. 음. 시험관이나 뭐 난임이나 뭐 대리모 같은 것도 있고 최근에는 그냥 아예 그냥 네. 그런 인공 인큐베이터에서 그러니까 대리모의 몸을 빌리지 않고도 이제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진짜 그 착상부터 이제 출산까지 뭐 그런 기술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 같고 너무 되게 SF 같아. 그러니까 진짜 임신과 음. 출산에 대한 내용이 그런 과학 기술이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좀 접목되고 변화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음. 절실한 문제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이번에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음. 임신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난자를 얼린다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임신을 할 가능성은 좀 남겨 두고 싶고 근데 이제 뭐 40-50 대 임신하는 건 약간 몸에도 부담이고 또 그 건강 상태 아기의 건강 상태에도 좀 부담이니까 좀 미리 얼리겠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되게 '임신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민꼬 씨랑 바질 씨가 똑같은 입장이군요. 저는 다들 임신을 하고 싶어 하는 건 기본 옵션인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어요. 음. 저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저희 셋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신을 원한다. 임신 출산을 원한다." 이거고 이제 거기다가 생각보다를 붙일 거냐 말 거냐인 것 네. 같은데 생각보다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민코랑 바질은 "생각보다 임신을 원하더라." 이런 거고 이제 리스는 "무슨 소리냐. 원래 원했는데 음. 그 뭐 여러 가지 막히는 것들이 있는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정리 네 너무 근데 근데 깔끔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사실 되게 명시적으로 뭔가 임신이나 출산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딩크족들이라고 하죠. 이제
그 더블 인컴 노키즈 맞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맞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가 수입이 있는데 아기가 없으면 진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나 봐요. 막 재밌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거다라고 하는 어떤 부부들도 보이고 또 뭐 일부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임신이나 출산 같은 거를 되게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좀 억압이나 폭력? 약간 그 남성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되게 재출산에 그 재출생? 어떤 인구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뭔가 도구로서 생각해서 되게 뭐 싫어하거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인가 예컨대 뭐 후자는 사실 좀 많이 나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예컨대 이제 딩크족 같은 경우도 정말 아기를 원하지 않는 건지. 왜냐면 진짜 아기를 키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임신이나 이런 것들도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그런 게 엄청난 정말 거잖아요. 정말. 맞아요. 지금까지는 많이 조명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정말 여성의 몸이 황폐화되고, 피폐해지고, 이제 임신 전에, 출산 전에 몸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어떤 그런 그 손실을 겪는 건데, 여성의 몸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임신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네네. 그렇다면은 뭐 정말 원치 않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아기를 가지고 싶고 출산을 하고 싶은데 뭔가 조건들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제가 뭐 "아 얘들아 나는 딩크를 하기로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그 사람이 진짜 정말 아이를 원치 않아서인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선택상에서 이게 더 나아서 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난임이나 뭐 불임의 문제로 할 수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아는 거가 막 뭐 그걸 막 면밀히 나눠서 아는 게 막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음. 개인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적으로 그 어떤 논의를 할 때는 그거를 좀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왜 "생각보다 사람들이 출산을 그 아이를 갖는 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저는 그동안은 되게 그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되게 욕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서 어떤 욕구? 근데 그것도 하나의 욕구다. 생각보다 아이를 갖고 예 싶지 근 않다라는 것도. 음. 예 근데 생각보다 욕구라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결국에는 그 저울질을 하면서 선택을 내리게 되는 그 어떤 결과물 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를 들면은 예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제 여자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되게 우리가 한 5-6년 전 그러니까 한 20대 초 막 이럴 때는 막 "아 나는 뭐 아이 없는 뭐 그 약간 멋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살겠어." 막 그냥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 아이 없는 삶이 되게 쿨하고 막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제는 뭔가 애들이 점점 이걸 어떤 선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원해도 사실은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아니면은 그 선택이 너무나도 손해가 커 가지고 할 수 없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뭔가 '생각보다 아이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럼 이런 얘기. 저는 네. 반대로 뭐 리스님 먼저 뭐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네네. 뭐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얹으려고 하는 건 무슨 짓이야? 그 민코 씨께서 뭐 이제 몸에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다 맞는 얘기고 이제 부담이 가는 것도 맞는데 저는 좀 그 관점이나 차원을 바꿔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뭐 출생을 하는 임신을 하는 그 여성분들한테 가는 보상 사회적인 보상이 전무하고 오히려 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건 좀 진짜 맞는 것 부차적인 것 같아. 같아. 어. 왜냐면 옛날 아 이제 그래요? 막 네. 저희 어머니 세대라든가 아니면 어른들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냥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그쵸. 시대가 지나서 그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막 경제적으로 이제 커리어가 단절되고 이제 막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 결국 돈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넉넉지 맞아요. 못한 삶을 유지하게 되고 나의 자존감도 많이 깎이는 과정에서 이제 다 안 좋으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못 견디는 그런 요소로 이제 뭔 '굳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막 저 네 임신을 저도 하 예. 예 임신을 하면 매달 막 400만 원을 주겠습니다 하면 이제 막 아파도 하지 않을까 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은 "나는 애를 안 낳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그 정말 리스님이 말씀하신 어떤 애를 낳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커리어가 변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나의 사회적 위치가 변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그 부모가 된다는 거? 부모가 돼서 막 애를 막 맨날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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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그게 이제 1번 부류고 2번 부류는 진짜 그 무서움? 몸이 망가지는 거에 대한 음. 무서움? 근데 사실 저는 그 몸이 망가지는 거가 무서운 것도 되게 음. 중요한 그 문제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 근데 제가 저는 다만 예. 경험할 수 없는 거라서 너무 쉽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번하고 2 번을 보면은 저는 1 번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2 번은 그 어떤 진짜 아까 말한 그 SF 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막 임신, 출산 자체를 누군가가 대신 해 주지 않는 이상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이게 막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2 번은 약간 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정말 짜증나지만 뭐 안고 가야 될 문제.' 약간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받을 1 새 번은 개인 견해인 거죠? 개인적인 견해. 근데 1번 같은 예. 경우는 '아니 이거를 왜 내가 안고 가야 돼? 이거는 충분히 뭐 우리 사회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러니까 게 좀 차이가 여성의 있는 것 같아요. 경력 단절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소득을 그 보는 활동을 하지 아이를 못하는 그쵸.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거나 기회비용은 아니면 그 예 정책적으로 네. 아니면은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그 노력이 다 여성한테 전가되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뭐 유치원에서는 엄마를 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그죠, 그죠.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되게 모성애를 엄청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사실은 되게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진짜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고 막 너무너무 미울 때도 있는데 내가 내 몸으로 이제 낳은 예예. 자식이 근데 그런 나를 발견할 때마다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는 어떤 뭐 그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 그니까 낳아서 나는 당연히 막 모성애가 물론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막 자연적으로 막 그렇게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막 샘솟듯이 막 솟아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 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저는 아까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생기는 기회비용이나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너무 또 한 번 느낀 게 그러니까 '나 생각보다 아이 낳고 싶어 할지도?'라고 생각했던 게 어. 제가 올해 진짜 거의 올해의 영화라고 꼽을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 안 말해 할 주세요. 이유 없는 임신이라는 영화거든요. 네. 안 할 이유 그래서 없는 임신. 네네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30 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이제 그 시놉시스를 잠깐 읽어 드리면 2030년 대한민국 결혼 10년 차 부부 최정환과 강유진 계속되는 시험관 아이 실패로 유진은 지쳐 있다. 그 사이 천재 의학 박사 김삼 씨는 남성 임신 기술을 연구하여 이제 상용화를 시작한다. 정환과 유진의 성화에 못 이겨 김삼신을 찾아갔다가 코가 깨이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자가 음. 임신하는 얘기예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서 와 남자가 애 대신 낳아주면 나 너무 애 낳고 싶을 것 같은데?
나 너무 그게 엄마 될 자신 있는데? 어.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네. 신체적인 어떤 손상이라든지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고 양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그 경력 단절과 커리어에 대한 부분을 모조리 남성이 다 떠안고 여성이 이제 돈을 벌어오는 형태가 가능하다면 너무나 임신을 하고 그쵸. 근데 싶어지 그쵸. 예. 근데 그러고 사실 지금은 여성이 그걸 떠안지만 심지어 요즘에는 맞벌이를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사실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죠. 애 낳는다고 해서 막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그냥 어떤 개인적인 욕구로 나의 삶에서 난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아이를 갖기 위해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뭔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낳고 싶어진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가가 여러분들도 보이고 네. 보통은 스스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네. 보통 남자는 이제 애를 낳고 싶어서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게 딱 바질 씨 얘기 들으면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 맞아요. 출산의 1차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아 나는 애를 낳고 싶어. 내 애를 낳을 수 있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고 예. 나는 그러기 위해서 뭐 돈 열심히 벌게 막 이런 건데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으로서는 돈은 나도 버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뭐 잘 벌 자신이 어쨌든 있는데 부양할 자신이 나도 있는데 근데 남편이랑 부양할 자식. 자신 예. 있는데 근데 근데 어쨌든 그 영화 되게 진짜 시놉시스가 재밌네요. 만약에 그래도 진짜 그게 예. 예예예. 상상할 재미가 이거 있는 것 같아. 리스님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민코님도 되게 예.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이게 엄청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음. 그게 또 반대로 네. 사실 그 반대를 또 원하는 남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도 이렇게 "내가 임신할게." 부양하는 내가 임신할게. 내가 만약에 임신할 수 있으면 왜냐면은 또 그 커뮤니티 이런 데서 그 젠더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 되게 안 좋은 뭐 약간 설거지론 이런 말도 있었고 이제 뭐 남자는 되게 뼈 빠지게 나가서 막 고생하면서 이제 돈 벌어오는데 되게 여자들은 막 쉽게 막 양육하고 막 맨날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이제 유모차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도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이것과는 별개로 근데 저는 약간 들으면서 좀 모순적이라고 느낀 게 저희가 사실 이 말을 했던 이 요지들이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자연적으로 사실 임신을 하고 싶어 한다. 내지는 나의 후손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방금 전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조건이 다 괜찮고 경제적으로나 뭐 양육이나 어떤 부담이 덜하다면 누구나 아이를 가지는 선택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그런 아이를 갖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생물의 어떤 본성이고 천성이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어떤 뭐 출산이나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되게 비정상적인 어떤 걸로 취급을 하거나 네. 내지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덜 해주도록 하는 어떤 그 요인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당연한 건데 그거를 국가가 막 돈까지 쥐어가면서 결혼을 하라고 아기를 낳으라고 도와줘야 돼?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하고 면제부가 싶어 되는 하는 거죠, 건데 국가한테. 그냥 예. 국가한테는 되게 음. 그거는 당연히 국민이라면 아니 국가를 뭐 부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That's for yourself 이러면서 왜 어디서 많이 임신을 하지 들었던 않지? 논리인데요? 너희들은 왜 임신을 하지 않지? 그거는 생물의 본성이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좀 근데 경계가 된다 역시 이건 거죠? 예. 조심해야 민코 된다. 씨다운 의견인 것 같아요. 약간 저랑 다른 느낌의 이제 정부를 거부하고 이제 국가로부터의 폭력을 거부하는 저랑 다른 느낌의 아나키스트적 반정부주의적 맞아. 성향이 좀 근데 드러나는 것 이거 같은데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셋 다 약간씩은 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맞아요. 그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뭐 세상을 바라보는 관심, 그 방법에도 좀 차이가 관점. 있는데,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정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예. 기술을 좋아하지 기본적으로는 않고
예. 네, 그쵸, 기술의 그쵸. 발전을 기본적으로 이 좋아하지 않고. 사회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좀 때문에 저희 다 삐딱하게 보죠. 셋이 네, 좀 삐딱하게 보는 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 비단 예. 뭐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그냥 정부 전반적으로 네, 막 그런 거 전반적으로 같고 해서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지 그쵸, 않나. 그쵸.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저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정책적으로 그 아기를 낳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커뮤니티에 공동체에 엄청 헌신하는 거라고 보고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싱글이나 뭐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안 가지는 분들은 뭐 죄송하지만 저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애매해지기는 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사실 아이를 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런 거는 개인의 선택인데 그거를 갖다가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될 예, 수 그 있는 점에서 예. 아까 이제 사전 미팅하면서 나왔던 건데 두 가지 얘기를 얹고 싶어요, 민구 씨 말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애를 낳는 걸 장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감안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규 유저가 유입되는 게임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뉴비가 들어와야지 계속 그죠, 유지가 될 수 그죠. 예. 있거든요. 게임 그런 안 망하죠, 것처럼 그래야. 애기가 그쵸. 있어야지 이제 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푹 꺼지지 않고 잘 이제 이어나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거시적인 면을 봤을 때 그냥 국가적으로는 그게 당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국가의 존속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정책 같은 게 좀 너무 터무니없이 이상하고 납득이 안 가는 방향으로 짜여지는 건 이게 좀 이해 당사 관계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당연히 결혼하고 애 낳는 게 20대, 30대긴 하지만 저는 비슷한 예시가 약간 군대에서 이제 점점 올라가는 월급이라던가 핸드폰 사용을 허락했을 때 이미 전역하신 어르신들이 그게 무슨 군대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우리 때 그냥 했는데 왜 너네를 줘야 돼? 라는 내가 낸 세금을 왜 너네한테 줘야 돼? 당연히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복잡한 입장 차이들의 콜라보 대환장 쇼가 이제 이상한 정책, 사공이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저는 맞아요, 약간 그런 맞아요. 분들이 사실 오늘 저희 팟캐스트 들으면 그러니까 방금 리슨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들으면 좀 놀랄 것 같아요. 왜냐면 MZ들은 아기도 안 낳고 야, 너 부모들 그렇게 책임도 목소리 하는 거 없고 비하 막 발언 아니야? 그런가? 오히려? 아, 안 돼, 그냥 안 그 돼. 화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네네, 의미는 맞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애들이 우리는 조건 되면 다 애기 낳고 싶고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좀 놀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그래서 내린 저는 결론도 네. 그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상적으로는 진짜 국가가 막 나서서 막 진짜 출산의 문제를 이게 그걸 이제 문제로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자연히 출산율이 맞아요. 그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 이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지금 이 에피소드를 그 정책 만드시는 분들한테 이반자들 보내드려야 되지 뿌렸으면 좋겠다. 않을까. 유관자들 우리 출근길 한 번씩 나 들으시라. 말하고 싶은 게 아, 있는데 아, 에, 에. 님들은 자꾸 우리 팟캐스트를 그 뭐 영화 감독분한테 보내준다 아니면은 뭐 구청 직원한테 보내준다 되게 그런 걸 네. 원하는 것 그래서 같고 좋아하는데 카자흐스탄 정작 저기 대사관 저기 대사님께 보내드려야 된다 이런 아, 식으로. 그쵸, 보내준다던 그쵸. 그랬는데 네. 정작 실천은 아무도 하지 않고 계속 뿌리고는 싶어 하는 게 너무 웃긴 것 같고요. 그쵸. 말만 하고 있어. 아이디어만 있어. 아무도 실행하지 예, 않아. 예. 그래서 할 말이 좋습니다.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까먹었어. 이 얘기하다가.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아, 저는 이제 예, 마지막으로 제 질문인데 바질님이랑 리스님은 아기를 갖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그냥 네. 그렇군요. 아기를 갖고 싶으시군요. 그러면 금천구에 하나, 아니면 성동구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약간 또 아, 일일 드라마 죄송합니다. 모먼트.
네. 네, 저는 갖고 죄송합니다.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내 저도, 네네. 애와 그 지인의 애는 진짜 느낌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오, 큰 누나가 애기 사진을 맨날 이제 온 가족 톡방에 올리는데 저는 약간 턱 꿰고 애기 사진 올라왔네 이러고 그냥 다 올리거든요. 안 보고. 너무 귀여울 것 음, 같은데. 저는 별로 안 근데 저도 귀여워요. 애기 아무튼. 사진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누나 입장에서 너무 끔찍히 이쁘니까 이제 그 이쁜 걸 이제 상대방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그쵸. 같다. 근데 저도 애를 갖고 싶냐고 하면은, 저는 언젠가 부모가 되고 싶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부모가 되고 싶은 거랑 또 저희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사실 부모가 되는 방식에는 입양이라는 방식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출산도 부모가 되는 방식이고, 어쨌든 정자 간에 기증 받는 뭐 것도 있고. 다양한, 그쵸, 정자 기준 받는 것도 있고, 난자를 예. 대 남자가 대신 임신해 주는 것도 있고, 뭐 오늘 여러 예. 저희가 가지 이 방법들이. 에피소드 서두를 연 그 레즈비언 그 커플이 아니라 부부죠. 김규진, 김세연 네. 부부님도 이제 어쨌든 사회에서 보내드려.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부모가 된 건 아니니까. 예. 우리 법적으로는 에피소드 그쵸, 또 그쵸. 부모가 보내드려. 아닐 어쨌든 거고요. 예. 그쵸. 어쨌든 다양한 그 방식이 있을 텐데 저는 뭐 그래서 뭐 내가 뭐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내가 애 낳아서 남편이랑 오순도순 기르면서 살고 싶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많은 대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음. 확답을 못 하겠거든요. 그치만 네. 뭐 그냥 언젠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치만 음.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음. 네. 지금 현상적으로 이게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너무 크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선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민코 씨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네. 민코 씨 입장만 남았어요. 어.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봤던 그런 네?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왜 왜냐면 아직도 저도 생각을 안 했어? 약간 왜냐면 20대 후반에 어렸을 들어간 지 오래되셨으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저도 엄청 어렸을 때는 막 아기도 많이 낳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이게 그때는 진짜 완전 먼 미래의 일이었고 이제는 오히려 진짜 뭔가 액셔너블한 뭔가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결혼도 진짜 주변에서 많이 하고 이제 친구들이나 특히 여자 남 동기들이나 얘기가 이런 아닌 느낌. 점점 그니까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그 마수가. 그나마 다행인 그쵸. 그러니까 거는 이제 쉽게 말할 수가 결혼 없죠. 예.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나마 결혼들은 지금 되게 많이 했는데 아직 제가 친구나 지인 중에 이제 뭐 사촌 누나나 막 그런 사람 말고 아기를 가진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별로. 그래서 조금 네. 그런 아직까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쪼끔은 시간이 남았다. 이제 지인의 아기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죠, 그때 그죠. 예. 되면 또 맞아요, 충격이 맞아요. 더 커겠지만 아직은 괜찮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지인을 예예. 닮은 음. 뭐 아기가 태어나서 막 너무 막 닮은 "삼촌, 얼굴이 막 삼촌 보인다든지 아이스크림 사줘요. 얼굴에 엽기 떡볶이 사줘요." 네, 아무튼 그런 이것도 화자를 상황이네요. 구분하기 위한 음성 면조. 그러면 오늘 어쨌든 마무리할까요? 네. 네네. 저는 마무리해 되게 보시죠. 오늘 저희 저희 셋이 뭔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좀 약간 업 텐션은 아닌데 되게 논리정연하게 우리의 의견을 맞아요. 좋게 흐름 좋게 잘 얘기한 것 같아서 되게 정책 맞아요, 맞아요. 이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한번 보내 보시죠.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가 팟빵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팟빵이라는 플랫폼에서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정말 정말 궁금하고요. 네, 여러분 많은 네.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댓글도 남겨 주시고. 오늘 네, 또 나눴던 얘기가 되게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되게 많을 것 굉장히 같아서 논란이 되면 댓글 댓글로 이제 네. 콜로세움을 열어 주시면 저희 기쁘게 네. 이제 네. 한번 응수하겠습니다. 네, 투기장 한번 가시죠. 예. 참전하겠습니다. 네, 댓글 한번 한번 참전하겠습니다, 또. 한번 젊은 머리채 MZ 한번 잡아 것들이 보시죠. 예. 버릇없게 이런 것도 환영이거든요. 네. 환영입니다. 네네, 환영입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해 진짜? 보실까요? 네. 네. 파바바. 파바바 파바, 안녕.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